请听韩语节目 간추린 뉴스. (7월 23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선출직 공직자 1차 파면 투표를 사흘 앞두고 파면 찬반의 양 진영에서 각각 파면 동의와 부동의를 독려하는 헤드라이너 영상을 오늘 공개하며 마지막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일본 연구 타이완 학자는 이번 일본 상임원 선거와 관련해 일본인 퍼스트 구호와 미국 마가의 영향은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공의 문공 무역에 대응하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는 2년 내에 4만 8천여 대의 5개 종류 무인기를 구매할 예정임을 공고했습니다. 세계 여권 지수에서 타이완은 33위, 싱가포르가 1위, 한국과 일본은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 소자녀화와 고령화의 충격으로 타이완 내에서는 구인난으로 일부 기업들은 입사 기준을 낮추거나 평균 임금을 10% 내지 20% 인상할 의향을 표한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졸업 시즌으로 인해서 6월달 실업률은 소폭 상승해서 3.36%로 집계됐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 국민소환제와 유사한 중화민국 선거파면법 중에 파면법 권리 이행과 관련한 최신 투표가 이번 주말 7월 26일 진행됩니다.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7월 26일에 진행될 1차 파면투표 대상자는 제1야당 중국국민당 소속 입법위원 24명과 제2야당 타이완 민중당 소속 신주시장 1명 등 총 25명입니다. 대파면 운동과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영상사업 종사자들이 발기한 사회단체 타이완 액션 국민파면 영상계획은 지난 3월부터 오늘 7월 23일까지 국민 1호에서 국민 19호란 이름의 21개의 파면 캠페인 영상을 발표했고 오늘은 투표일 전 마지막으로 타이완은 세계를 위해서 중국에 대항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헤드라이너로 내놨습니다. 집권민주진보당 국회 교섭위원회가 결성한 일명 5.1 전대는 오늘 중국 국민당 소속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사회단체 및 지방 미니 대표들과 함께 대파면 대성공의 캠페인을 벌였고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단체는 타이완을 지키기 위해 한 표라도 더 끌어들이자는 취지로 사무실에 시내 전화 15개 라인을 더 늘려 전화로 파면 투표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요 파면 대상자가 소속된 중국 국민당 측은 오늘 반파면 최신 캠페인 영상을 발표했습니다. 영상에는 집권 민주진보당은 모든 중국과의 교류는 다 통일 전선의 일부분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통해서 중국 국민당을 공산당으로 몰고 있는데 라이칭더 총통과 감찰원장 첸쥐가 각각 타이난 가오슝 시장직에 있을 때에도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교류를 했던 바 있고 민주진보당 소속 기타 정치인 역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등 교류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민주진보당의 이 같은 이중 기준과 독재적 표준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파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반대표를 찍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오는 8월 28일 2차 파면 투표 대상자는 제1야당 중국국민당 소속 입법위원 총 7명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정부가 7월 20일 자민원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극우 성향의 참정당이 14석을 획득하며 총 15석을 확보하게 되어 주목됐습니다. 일본 참정당 당대표 가미야 소헤이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유발할 만한 반외국인 정서를 부추기는 언행과 영상을 공개하면서 특히 일본 내의 강경 보수 진영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비록 전체 248석 중에 15석이지만 극우 세력이 유권자의 관심을 모으며 그동안 일본과 긴밀한 교류를 진행해온 타이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본인 포스트 구호가 앞으로 일본 집정의 주축이 될 것인지, 그렇다면 미국 우선주의나 마가 또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과 같은 것인지, 기존의 동맹이나 우호 국가들과의 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관한 기자 질문에 타이완 당대 일본 연구학회 이사장 겸 국책연구원 집행장 왕홍래는 일본인 포스트는 기존의 일본 각 정당이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일본인 포스트 목표에 달성하는지가 달랐을 뿐 원래부터 각 정당이 추구해왔던 것이었다면서, 참정당이 선풍적인 대약진을 보이긴 하였지만 장기간 동안의 일본 역사 정치 발전의 추이를 관찰할 경우 소형 정당은 목전의 일부 민의를 반영하며 특별히 주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정치 정책에서 발휘할 수 있는 작용은 유한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 포스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이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등은 모두 자민당 성쇠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본인 포스트가 미국의 마가와 같은 영향을 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호 국가와의 관계의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왕홍래 당대 일본 연구학회 이사장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면서, 그러나 일본인 포스트 구호는 자민당이 앞으로 일본 체류 중국인 문제, 더 나아가 중국과의談判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중화민국 국군의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군비국은 입찰 공고에서 2026년과 27년에 각각 11,000여 대, 37,000여 대 중 48,750대의 무인 수직 이착륙기, 고정익 무인기 등 공중 체류 시간 7분 내지 2시간 30분 등의 기능을 포함한 5개 종류의 무인기를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공은 근년 이래 타이완에 대한 문자적, 무력적 협박 공격을 끊임없이 가하고 있고, 군용기와 군함 등을 이용해 타이완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오며 타이완 해협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역의 평화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군은 지속적으로 자주 국방의 자체 제조와 대외적으로 군비 구매를 지속하면서 훈련의 강도를 높이며 제도를 개혁하고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부 군비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유형의 무인기는 반드시 국내에서 생산 조립을 해야 하고, 부품에 있어서 중국 제품의 사용은 금지하는 동시에 국내 생산 부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중국 대륙 지역의 제조업자나 제3지의 공장에 중국 자본이 포함된 업자들의 참여를 금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헨리앤 파트너스가 현지 시간 22일 공개한 최신 세계 여권 지수에 따르면 세계 최고의 여권은 싱가포르가 차지했고, 타이완은 33위로 139개 국가와 지역을 무비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런던에 본부를 둔 헨리앤 파트너스에서 실시하는 세계 최고의 여권을 가늠하는 헨리앤 파트너스 지수는 국제항공운수협회의 단독 자료를 토대로 전 세계 227개 국가와 지역의 글로벌 자유도를 추적하며 여권 지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최신 발표 지수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193개 국가를 여행 목적지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여 1위에 올랐고, 한국과 일본은 각각 190개 목적지 무비자 통과로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이외에 상위권은 유럽 국가들로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 7개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공동 3위를,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은 공동 4위, 그리스, 스위스, 뉴질랜드는 공동 5위에 올랐습니다. 공동 3위는 189개 국가, 공동 4위는 188개, 공동 5위는 187개 국가를 목적지로 무비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은 총 139개 국가와 지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서 33위에 올랐고, 홍콩은 17위, 마카오
31위, 중국은 83개 목적지를 입국할 수 있는 60위 등의 순입니다. 전반적인 저출산으로 인한 소자녀화 및 고령화로 인해서 타이완 노동시장에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 민간 인력은행이 오늘 7월 23일 발표한 조사 보고에 따르면 84.3%의 기업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고 인재 영입을 위해서 임금 10% 내지 20%까지 인상할 의향이 있으며 이외에 60%의 기업은 입사 합격 기준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는 구직 네트워크가 1377개의 회원과 1055개의 기업에서 얻은 유효 설문지를 종합 분석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또 매년 6월은 대학교 졸업 시즌입니다. 이에 따라서 노동시장 취업 및 실업률에도 영향을 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원 주계총처는 오늘 7월 23일 6월분 실업률을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6월달台湾의 실업률은 3.36%로 월 증가율은 0.06%포인트입니다. 주계총처 관계자는 오늘 발표에서 6월분 실업 인구는 40만 4천 명으로 8천 명의 월 증가를 보였고 이는 올해 졸업생들이 이때 취업시장에 뛰어든 것 외에도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구직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실한 뉴스가 마칩니다. 진행의 백점입니다.